우리가 지금까지 기초 수학 통계를 배웠다면, 기초 수학,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기초 수학을 배웠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자그마한 통계의 결과들이 무수히 얽히고 설켜 이루어지는 복잡한 연산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알고리즘은 간단한 수학식들의 이 수학식들이 여러 가지가 합쳐서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처음에 파이썬 배울 때 간단한 기본 연산들을 배웠습니다.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연산들을 배웠고 그 연산들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해하려면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세포의 역할을 알아야 하듯 머신러닝을 이해하려면 머신러닝의 가장 말단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계산 원리들을 배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계산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했던 것이 기초 수학, 미분, 편미분, 시그마, 로그 함수, 지수 등이었고요. 이제 그것들을 사용해서 계산 원리들을 배울 것인데요. 선형 회귀와 로지스틱 회귀입니다. 이 개념들은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배우지도 않고요. 학교에서 거의 배우지를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통계 전공이 아니니까 또 익숙하지 않은 주제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는 아니고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선형이라는 것은 어떤 값을 예측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어떤 것들 회계를 통해서 어떤 값을 분류할 수 있다. 라는 기본적인 관념들, 개념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로 걱정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우리는 이 과정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기본 개념이 이렇다,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탐색하는 과정만으로도 이 시간이 값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그래서 먼저 코딩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머신러닝은 20줄 안 되는 코딩이고 거기에 들어간 복잡한 계산들을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개념들을 알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복잡한 방법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한테 설명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결국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분석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단순히 코딩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대화를 위한 과정들입니다. 대화의 과정들입니다. 그 대화의 과정들에서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세부적인 원리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엑셀을 밟을 줄 알고 앞에 신호의 약속들이 무엇인지만 알면은 충분히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머신러닝의 약속들만 안다면 충분히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린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이 대학이라는 과정에서 수업으로 만났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서 어떤 사람들과 클라이언트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좀 더 데이터의 개념들, 용어들을 살펴보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면 조금이나마 가깝게 머신러닝을 구동시키는 원리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가장 훌륭한 예측선 긋기란 통계학 용어인 선형 회귀를 풀어서 정의한 것입니다. 자, 예측선 긋는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값들이 분포가 있을 때 거기를 통과하는 예측선을 만들면 이 정도 있으면 뭐 우리가 여기 포인트가 없는데요. 자,
그림판으로 볼까요? 자, 이 그래프가 있고 택시 값이라고 합시다. 뭐 거리가 이만큼 2m, 3m, 4m가 되고 요금은 1,000원, 2,000원, 3,000원 금액이 있는 거죠. 뭐 어떤 것은 10m에 이 정도 가격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가격들이 분포한다고 봅시다. 이렇게 너무 지저분한 분포는 아니고요.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갈수록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것을 관통하는 예측선을 그어주는 것이 선형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 정도 갔을 때 이 정도의 값이 있겠구나. 물론 오차는 발생하죠. 그럼 그 오차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요. 우선은 여기까지만 알아둬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은 제대로 된 선을 긋는 작업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의 방향을 잘 정하면 그 선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예측을 통해서 키가 얼마큼 클지, 택시 값이 얼마큼 나올지, 그리고 주식 값이 얼마큼 변동할지, 땅 값이, 부동산 값이, 아파트 값이 어떻게 변동할지, 전기 값이 어떻게 변형될지 등등의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런 예측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첫 단추이죠. 첫 단추이지만 진입 장벽을 허물고 머신러닝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형회기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중간고사 성적이 다 다릅니다. 근데 학생들의 중간고사 성적은 삐리리에 따라 다르겠죠. 어떻게 다를까요? 뭐에 따라 다를까요? 생각해 봅시다. 어떤 친구는 시험 공부 시간이 결정할 수 있겠죠. 시험 공부를 얼만큼 많이 했냐, 그리고 시험 당일의 컨디션이 어떠냐,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이 얼만큼 들어갔느냐, 뭐 그리고 학교와의 거리는 얼만큼 되느냐, 그리고 어떤 학교를 갔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독립 변수라고 하고요. 독립 변수가 학생들 성적이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값이죠. 그것을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 변수들이 있을 때, 이 변수가 어떻게 y값에 영향을 미치느냐가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선형회기인 거죠. 그래서 이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정보라고 하는데요. 머신러닝은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학습할 데이터인 것이고요. 정보를 정확히 준비해 놓기만 하면 성적을 예측하는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차 함수를 통해서요. 이 단순한 정의를 이번에는 좀 더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성적을 변하게 하는 요소를 x라고 하고, 이 x값에 따라 변하는 성적을 y라고 합시다. 그리고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도 변한다는 이 정의 안에서 독립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값을 독립변수라고 하고, 그리고 x값에 의해 변하는 성적을 종속변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선형회기란 독립변수 x를 사용해 종속변수 y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독립변수가 x 하나뿐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을 때 x1, x2, x3 등 x값을 여러 개 준비해 놓게 되는데요. 하나의 x값만으로 y값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이를 단순 선형회기라고 하고, x값이 여러 개 필요할 때 다중 선형회기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 정도까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독립변수가 하나뿐인 단순 선형회기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 성적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에 공부한 시간만 가지고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간고사를 본 4명의 학생에게
각각의 공부 시간을 물어보고 이들의 중간고사 성적을 표 3-1과 같이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부한 시간을 x라고 하고 성적을 y라 할 때 집합 x와 집합 y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를 좌표평면에 표현하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런 그래프에서 보니 왼쪽이 아래로 향하고 오른쪽이 위를 향하는 일종의 어떤 선형이 보이죠. 여기다 어떻게 선을 그을 수 있을지, 그럼 이 선을 통해서 뭐 몇 시간 공부한 친구는 이 정도의 성적은 나오겠구나 예측할 수 있는 뭔가 그림들이 보일 것입니다. 자, 선형회계를 공부하는 과정은 이 점들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선을 그리는 과정과 일치합니다. 여기에서 선은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을 그릴 거기 때문에 곧 1차함수 그래프이고요. 1차함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x는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이고 x를 달라지게 하는 것은 기울기죠. 그리고 그 위치를 달라지게 하는 것은 절편 b이고요. 우리가 1차 함수에서 이 그림을 계속 이 식을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림이죠 뭐 우리에게는. 하지만 뭐 이런 어쨌든 그림 식을 많이 계속 보면서 좀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잘 그려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형회계는 처적의 a 값과 b 값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선을 잘 그리는 것이 어째서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좀 더 이쁜 그림이 그려졌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학생들의 값을 예측하고 싶은 것이죠. 뭐 3시간 공부한 학생, 그리고 5시간 공부한 학생, 7시간 공부한 학생의 값을 어느 정도 유추해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예측하려면 그 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선을 어떻게 만드느냐?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직 대입되지 않은 그 값에 대해서 그 선에 대입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선형회계란 어떠한 예측선을 만들고 데이터를 통해서 그 예측선을 만들고 그 예측선을 통해서 그 값을 찾아내는 것. 예를 들어서 이 선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뭐 이렇게는 하면은 뭐 2일 때 뭐 76이 되겠죠. 뭐 그 4일 때, 그리고 이건 절편은 거의 1. 자, 이렇게 붙여놓으면 절편이 0이고요. 기울기는 2일 때 몇 해야 0일 때 몇 해야 75일까요? 절편이 75겠네요. 자, A는 우선 0일 때 75니까요. 75일 거고요. 75고, 그리고 플러스 A X를 찾아야 되는데 2일 때 76 정도죠. 그러면 2일 때 76이니까 1이 되려면 0.5가 되겠죠. A 기울기는.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되면 근데 하나도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여기와의 오차가 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기울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기울기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와의 오차도 좀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차이가 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줄어들겠죠. 데이터가 4개밖에 없어서 이 오차들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어쨌든 여기 쓰게 하게 되면 여기에 찍히는 학생의 값은 어느 정도 좀 더 근사해지겠죠. 여기에 선이 있을 때보다. 이렇듯이 선을 잘 긋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가장 정확한
직선을 긋는 것인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정확한 기울기 a와 정확한 a 절편의 값 b를 알아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최소제곱법이라는 공식을 알고 적용한다면 이를 통해 1차 함수의 기울기 a와 절편 b를 바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예측선을 잘 긋는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면은 제가 아까 녹음했다가 녹음 키를 안 눌러서 녹음이 안 됐는데요. 어쨌든 자, 이 처음에 선을 예측선을 이렇게 그었죠. 그렇다면 더 값들이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와 절편은 고려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긋다 보면은 뭔가 오차 값이 최소화되는 선이 있을 겁니다. 그 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이 선이 우리의 선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그 선을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 a와 절편 y값, b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제곱법이라는 공식을 알고 적용한다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제곱법은 주어진 x의 값이 하나일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가진 정보가 x값일 때 x값은 여기서 공부한 시간이죠. 그리고 y값 또 알고 있죠. 성적.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기울기 a를 구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x 평균의 합의 제곱 이고 x 평균 곱하기 y 평균의 합을 구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식으로 정리하면 x min 평균 x 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곱해서 각 값을 더해주는 것 분의 x min x 그리고 곱하기 y min y 각 값을 더 빼고 곱해줘서 그것을 각 값들을 더해주는 것 시면 충분히 식을 만들었죠. 이것을 코딩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코딩으로 하는 건 좀 이따 살펴볼 건데요. 아마 파이썬에 대해서 그 사이에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적응하신 분들은 어떻게 코딩해야 될지 떠오르실 겁니다. 계속 생각해보고 계시면 만약에 뭐 떠오르지 않았다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미 우리의 중요한 과정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사실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직접 그런 계산들을 다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그냥 밟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됐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바로 최소제곱법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값을 실제로 다 대입을 해보면요. 자, 공부한 시간 평균은 2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8 마이너스 4가 되겠 4로 나누면 되겠죠. 데이터가 4개니까. 그럼 공부한 시간 평균은 5가 될 거고요. 성적 평균은 90.5가 되겠네요. 이것을 식에 대입하면 각 값에는 뭐 공부한 시간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평균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5, 90.5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뭐 하고 곱하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더하고 하면은 총 하다 보면 20분의 46이 되죠. 이것을 나누면 기울기가 2.3인 값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A의 기울기를 구했습니다. 이제 B 절편을 구해야 될 텐데요. B는 Y의 평균 마이너스 X의 평균 곱하기 기울기 A를 하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Y의 평균을 알고 있고요. X의 평균도 알고 있고요. 기울기 A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식을 좀 더 식으로 정교화시키면 min y 마이너스 min x 곱하기 a라는 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b로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식을 계산해 보면 90 마이너스 자 화면이 좀 잘 안 되는데요. 자 90.5가 나왔고요. 평균은 90.5 그리고 마이너스 2.3 곱하기 5가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하면
79라는 절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식은 2.3 2.3 곱하기 x 플러스 79가 되겠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1차 함수식을 만들어냈고요. 그러면 이 값을 대입해서 값을 넣어보면 이렇게 공부한 시간 2시간일 때 뭐 예측값은 83.6, 4일 때는 88.2, 6일 때는 92.8, 8일 때는 97.4 어느 정도 근사하게 값들을 만들어냈죠. 이 값들이 가장 오차가 적은 값의 값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 함수 값을 통해서 만든 것을 예측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예측값이 가장 최소화되는 값을 만들어내는 예측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배운 것을 가지고 코딩으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파이썬을 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자유롭게 한번 코딩을 해 보아야겠죠. 우리가 역시 결국은 어떤 뭐 수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딩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numPy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x는 2, 4, 6, 8의 값을 대입해 주고요. 그리고 y는 81, 93, 91, 97로 대입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import matplotlib pyplot 하고요. as plt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plt plot y로 해주고요. 그리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 섬들이 찍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값들이 나왔죠. 가정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래서 뭐 75부터 100까지 주고 시간을 0부터 10으로 주고요. 그리고 (70) 75부터 100까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되면 좀 더 그림이 좀 더 우리가 그래프로 봤던 것과 좀 더 유사한 그림이 그려졌죠. 이렇게 그려진 거에 이제 예측선을 만들어 줄 건데요. 우선은 아까 전에 식에서 한 것처럼 x의 평균을 구해야겠죠. mx는 numpy min x로 하면 되고요. 그러면 쉽게 구해지죠. my는 np.min y로 하면 y 값들의 평균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살펴본 최소 제곱근 공식 중 분모의 값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즉 x의 각 원소와 x의 평균 값들의 차를 제곱하라는 파이썬 명령을 만들 차례인데요. 자, 이제 디바이저라는 변수를 만들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sum i-mx는 제곱이고요.
그리고 for I in x로 하면 이거는 이렇게 해주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x가 하나씩 나와서 i 값이 1로 가서 mx에서 빼고 mx를 빼주고 그 다음에 제곱한 값을 리스트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식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식도 만들어야겠죠. 자, 분자에 대한 겁니다. mx, y, my가 다 필요하죠. 그리고 d는 0부터 그리고 for I in range len x d 플러스는 x I mx 곱하기 해줘야죠. 그리고 y I 마이너스 my 그리고 return d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divided 하면 y my 해주면 다음과 같이 분자와 분모를 잘 만들었죠. 자, 이제 물론 이것을 좀 더 하나의 값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선 그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a 값을 구하는 방법은 a는 라고 하면 a 값이 구했죠. a 값 한번 봐볼까요? 2.3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2.3과 동일한 게 나왔네요. 자, b는 my-mx 곱하기 a를 하게 되면 b의 값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앞에서 풀었던 것과 동일한 값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선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mp arrange 2에서 뭐 1부터 할까요? 1부터 10으로 주고요. 그리고 스텝은 뭐 0.5 스텝으로 주겠습니다. 네, 값이 주어졌죠. 그리고 이 값을 x 제곱으로 주고요. 그리고 f라는 값을 주고요. x 값입니다. 함수죠. 이 그 선형의 길을 그어주는. 그러면 return a x 곱하기 x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a는 2.3으로 구했으니까요. 이걸로 적어주고요. b는 79로 구했죠. 그래서 이 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x, y 프리 들어갑시다. 예측한 값. 그리고 a f x가 되겠죠. 그리고 I for x in x2가 될 거고요. i를 줍시다. i로 매개변수를 주고요. i로 주면요. y 프리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plt 플롯 요소로 주고요. 그리고 x2와 y 프리드로 해서 주면
자, 예측선이 잘 그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선형회귀 알고리즘을 코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뭐 코딩도 그렇게 많은 뭐 곱하기와 더하기, 마이너스 만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거기에 sum, min이라는 함수들을 사용했을 뿐이고요. 자, 이렇게 최소 제곱 오차라는 값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리는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 가장 훌륭한 직선을 그렸습니다. 공식에 따라 기울기와 편향, 절편을 편리하게 구했지만 이 공식만으로는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항을 해결하기는 또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그 최소 제곱법은 여러 개의 입력을 처리하기는 무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입력값이 여러 개인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입력값이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연산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 개의 입력값을 계산할 때는 임의의 선을 그리고 난 후에 이 선이 얼마나 잘 그렸는지를 평가하면서 조금씩 수정해가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x라는 값에 대해서 또 다른 뭔가 새로운 값들이 입력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값들을 한 번에 그 어떤 평균을 구하거나 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울기가 자, 선을 또 봅시다.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그리고 선이 초반에는 이렇게 그려졌다가 여기와의 오차, 여기와의 오차, 이것과의 오차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오차를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이 기울기와 편향들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주어진 선의 오차를 평가하는 오차 평가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평균 제곱 오차 MSE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평균 제곱 오차 mean square error 그래서 MSE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 기울기 A와 절편 B를 찾기 위해 최소 제곱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변수는 공부한 시간 하나일 뿐일 때였는데요. 1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폐암 수술 환자의 생존율 데이터를 보면 입력 데이터의 종류가 17개나 됩니다. 그 모든 딥러닝 프로젝트는 머신러닝 프로젝트는 이처럼 여러 개의 입력 변수를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입력 변수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울기와 A와 절편 B를 찾아내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는 것이 MS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선 그은 것과 이 선일 때와 이 선일 때와의 오차는 매우 달라지겠죠. 그래서 자, 절편을 기울기를 3으로 주고 절편을 76으로 줄 때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측값은 80이니까 오차는 1이고 그리고 이 오차를 93에서 88 빼면 마이너스 5죠. 그리고 92에서 94를 빼면 3이고요. 그리고 97에서 100을 빼면 3이죠. 그쵸? 그래서 이 오차가 최소화되는 값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차를 구하는 방정식은 실제값 마이너스 예측값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면 오차 1 더하기 3 더하기 3은 7이죠. 근데 7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오차가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차가 크지만 양수와 음수의 합을 더하고 나니까 그 오차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값과 예측값에 제곱을 해서 절대값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차의 합을 만들어주는데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그 값이 너무 커져서 계산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뭐 1의 제곱이니까 1, 5의 제곱이니까 25, 그리고 3의 제곱이니까 9, 9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9. 그럼 이것을 더하면 44가 되죠. 44의 평균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개 4로 나누면 그러면 오차는 11이 되겠죠. 그래서 오차를 11의 오차를 갖는 직선을 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평균 제곱의 오차의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선을 찾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자, 이 과정을 코딩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 a와 y 절편 b 페이크 a b는 3, 76이죠. 아까 76으로 했었죠. 그리고 x와 y의 데이터 값을 넣어주고요. 데이터는 뭐 x 값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y는 ax 플러스 b의 a와 b 값을 대입하여 결과를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f는 predict 아까 좀 했던 거죠. x는 fake a b 0이고요. 그리고 곱하기 x가 될 거고요. 그리고 fake a b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슬라이싱 하는 거죠. 인덱싱 하는 거죠. 그래서 0번째, 첫 번째 것을 하죠. 그리고 MSE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MSE 함수는 y하고 y hat,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y hat이죠. 그러니까 y의 또 다른 값, 그러니까 예측한 값, 다른 값이라고 보는 것이죠. y hat 하고요. 그리고 return y y hat y 제곱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평균을 해주게 되면 자, 계속 진행을 해보면 MSE죠.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그리고 그 y에서 y 햇을 빼는 거니까요. y 제가 오타를 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MSE 함수를 각 y 값에 대입하여서 최종 값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f msE 발리고요. 그리고 y predict result 값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리고 return msE mp array y 그다음에 mp array predict result 값이 들어가는 거겠죠. 자, 여기를 묶어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리고 예측
값이 들어갈 빈 리스트를 만들어주고요. predict result는 리스트 만들어주고요. 모든 x 값을 한 번씩 대입해서 이제 예측하는 예측값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I in range len x고요. 그리고 predict 리스트를 한번 완성해 봐야겠죠. 리스트를 완성. 그래서 predict result append predict x i 값을 하나씩 넣어줘야겠죠. 자, 그리고 하나씩 할 때마다 프린트를 통해서 공부한 시간은 포매팅을 사용해서 할 겁니다. F값. 그리고 실제 점수는 %점 4자리 이것은 F로 하고요. 그 예측 점수는 %점 F로 해주고요. 포매팅을 이렇게 하려면 이 %를 넣어줘야겠죠. X I 값이 처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Y I 값이 들어갈 거고요. predict X I 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에 최종 MSE를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면요. print MSE 최종값 종 값을 만들면요. 플러스 string MSE 발 네, 그리고 predict result y 라고 해주면 이제 마지막에 오차가 얼만큼 나는지 평가해주는 식을 만드는 거겠죠. 자, 근데 어디서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공부한 시간 2점, 실제 점수는 81점인데 예측 점수는 82점으로 예측했습니다. 그 최종값은 오차가 11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평균 제곱을 통해서 그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진 그 절편하고 기울기를 통해서 그 값을 했을 때 오차가 얼만큼 나는지까지 만드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봤고요.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A와 B의 값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오차의 변화를 보고 그 오차가 최소화되는 A와 B의 값을 구하는 방법인 경사항원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